자, 이제 이 겹짧은뜨기 부분이 20cm 정도 되면 이렇게 마무리로 짧은뜨기 2단, 빼뜨기 1단, 아니면 짧은뜨기 1단을 뜨고 빼뜨기를 뜰 거예요. 지금 겹짧은뜨기 처음에 바닥 전체를 둘렀던 짧은뜨기를 뺀 나머지 겹짧은뜨기가 뭐 20cm 전후, 뭐 19.5나 20.5, 뭐 20,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가방 폭은 36cm가 나옵니다. 손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폭이 넓다면 높이가 낮게 나오겠죠. 얘도 한 33cm 정도. 그래서 지금 레터가 실이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이 정도 남았습니다. 네, 페이퍼에는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실이 모자라면 겉에서 실을 풀러서 쓰면 되니까 그대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시작 부분은 여기인데 저는 이 부분까지 떴습니다. 이 코바늘은 뜨다 보면 코가 약간씩 도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여기 반 접었을 때 왼쪽 끝에서 짧은뜨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겹짧은뜨기로 뜨던 걸 이제 그냥 원래 짧은뜨기로 한 단을 쭉 떠주는데요. 밝은 색이면 상관없는데 어두운 색이면 조금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그냥 또 뜨다 보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서 초코 부분에 마커를 걸어 놓고 짧은뜨기로 한 단을 떠줍니다. 표시 전 코까지 짧은뜨기로 한 단 뜰게요. 이 짧은뜨기를 뜰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꼭꼭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겹짧은뜨기보다 짧은뜨기가 더 쫀쫀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장력과 비슷하게 조금 힘을 빼고 편편하게 나오게 신경을 쓰면서 떠주시고요. 지금 시작점이 왼쪽 끝인데 실이 레터가 끝났어요. 그래서 끝까지 레터로 같이 뜨고 싶으시면 레터가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남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하실 거면 이렇게 중간에서 실이 끝나면 실 밖에서 페이퍼야 바깥쪽에서 실이 살짝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실을 풀어주세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실을 풀어서
바깥쪽에서 실을 풀어서 레터 끝에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실을 X자로 그냥 가볍게 한번 묶고 계속 뜨겠습니다. 페이퍼 얀 두 겹으로 뜨면 좀 단단하고 뻣뻣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너무 뻣뻣한 거 싫다라고 하시면 레터가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을 때 짧은뜨기 마무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서는 실을 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듭 끝이 나와 있도록 두고 그냥 뜰게요. 마지막에서 숨기면서 같이 뜨다가 거기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저는 실끝을 그냥 두고 그냥 뜨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 얀만으로 뜨면 되게 뻑뻑하다, 너무 단단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마무리 부분이라서 도리어 힘이 있고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뜰 때는 조금 힘든데 다 떠서 가지고 다닐 때는 도리어 좋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이 달라 보인다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마무리 부분이라서 괜찮고요. 그렇게 두드러지게 티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블랙 자체가 두 가지가 똑같은 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살짝 투톤이 나거든요. 마무리 부분이 도리어 그냥 같은 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거죠. 짧은뜨기 한 단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짧은뜨기 한 단 다 뜨고 자, 이 마지막 코까지 뜬 거고 이제 여기가 시작 코니까요. 시작 코가 분명치 않다, 마커를 안 꽂으셨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가방을 놓고 이렇게 반을 접어서 저는 한 코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코를 더 뜨고 이제 빼뜨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빼뜨기 하시면 돼요. 빼뜨기. 페이퍼 얀 두 겹이면 더 단단해서 살짝 빼주면서 뜨셔야 돼요. 실의 힘 그대로 하면 끝이 너무 오므라들 수 있거든요. 첫 코에 저는 표시를 하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한 번에 쑥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빼고 코 크기가 비슷하게 고르게 나오도록 쓰는 거에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빼뜨기
빼뜨기 마지막 코까지 하고요. 이제 실을 잘라주세요. 적당한 길이를 남기고 자르면 됩니다. 페이퍼야는 좀 남았고요. 이제 실을 그냥 이렇게 빼주세요. 마지막 코를 그냥 빼버린 상태고요. 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첫 번째 코에 찌르고 나온 자리에 다시 들어가 주세요. 마지막 코 자리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 끝은 가방 안쪽에 사이사이에 끼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 주세요. 끼우고 실끝은 그냥 깨끗하게 잘라 주시고요. 가방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커도 뺄게요. 가방 안감을 하실 거면 굳이 가방 안쪽에 있는 실을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안감 없이 그냥 쓰실 거라면 조금 실을 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실이었던 끝이고, 얘는 지금 한쪽만 같이 뜨고 이쪽은 안 떠서요. 이 실 끝이 짧을 경우엔 돗바늘을 이렇게 먼저 편물 사이에 끼우시고, 그리고 나서 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숨겨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페이퍼얀 옆으로 숨기기보다 얘는 아래쪽으로 넣어 줄게요. 원래 하시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이 짧을 경우엔 돗바늘을 먼저 끼워 놓고 실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 정리가 끝났고요. 다시 겉면이 보이게 뒤집겠습니다. 자, 가방 패키지 안에는 가방 속바닥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방 속바닥은 가방 안에다가 넣어줄 속바닥인데요. 말 그대로 속에다 넣는 속바닥이에요. 그런데 보내드린 그대로 넣으면 끝이 뾰족해서 가방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일반 가위로 끝을 좀 이렇게 굴려주세요. 그냥 아무 가위로나 잘라도 잘 잘라지는 재질이니까 이렇게 끝을 잘라서 굴려주시고요. 바닥은 내가 뜬 가방 바닥 사이즈보다 살짝 작은 게 좋습니다. 지금 도안대로 뜨셨다면 바닥보다 살짝 작거나 거의 같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방 안에 넣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가방 바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 그러면 혹시 집에 펀치가 있으시다면 펀치로 이렇게 몇 군데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렇게 구멍 뚫는 펀치가 만약에 있으시면 이렇게
식으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이걸 안에다 넣은 다음에 구멍에 맞춰서 남은 실로 꿰매 주시는 거예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실끝을 한번 묶을게요. 바느질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본인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방 바닥 뒤쪽에서 앞으로 보이는 쪽으로 나오고, 매듭이 있지만 세게 당기면 그냥 빠져버리니까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가운데 맞춰서 놓으시고 나서 밖으로, 여기 밖으로, 바로 옆부분 밖으로 돗바늘을 꽂고요. 그러면 돗바늘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겠죠. 보이실까요? 돗바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한 코만큼만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아까 실끝 매듭을 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 매듭한 부분을 벌려서 돗바늘을 집어 넣으시면 집어넣고 이렇게 당기면 딱 묶이게 돼요. 고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 실이 뒤쪽에 있으니까 다시 끝쪽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얘를 또 옆에 여기 바로 옆으로 나가고요. 그럼 이렇게 돗바늘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안쪽으로 한 코 들어가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돗바늘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바닥에 고정이 됐죠? 여기에서 실을 잘라 주셔도 되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실이 되는 데까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이 겉에 있으니까 이를 이렇게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을 좀 당기고, 페이퍼연이 단단해서 그렇게 끊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여기 옆에 옆에 한 코에 그냥 이렇게 찔러서 실을 통과시킬게요. 그러면 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뒤쪽으로 해서 다시 옆구멍,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잘 놓고 여기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갈게요. 나가면 이렇게 끝코 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어쨌거나 바닥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서 끝코에서 다시 안쪽으로 한 코 들어가서 들어간 구멍으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여기 이 구멍으로 다시 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이 짧으니까 여기서 한번 옆 코에 지나가서 하고, 실 고리가 생기잖아요. 얘를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자, 실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비틀어서 여기를 돗바늘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살살 당겨주면 이렇게 매듭이 돼요. 불안하시면 한 번 더 코를 지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얘 실끝도 한두 코 정도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리고 실끝은 깨끗하게 잘라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꿰매졌죠. 그럼 바닥이 안 움직여요. 같은 실로 꿰맸기 때문에 티도 안 나고요. 나머지 세 곳도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따로따로 하나씩 묶어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실을 뒤로 숨기면서 꿰매 주셔도 됩니다. 자, 실을 묶고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실끝이 그냥 보이게 두셔도 돼요. 이렇게 두고 이 바깥코로 나가서 안쪽으로 한 코 들어가고 쭉 나와서 아까 처음 실끝 여기에 통과 이렇게 집어넣으면 천천히 당겨주면서 하시면 돼요. 힘으로 확확 당기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냥 실이 아니고 바느질 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너무 세게 당기면 잘못하면 정말 끊어질 수 있어요. 조금씩 당겨서 고정해 주시고 깔끔하게 되도록 당겨 주시고요. 처음은 그냥 실이 뒤에 있죠. 다음 구멍 뒤에서 앞으로 빼고 또 옆으로 하고 밖에서 안쪽으로 한 코만 안쪽으로 넣어서 밖으로 다시 나오고, 자, 실이 겉에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 자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지나갔던 쪽 자리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한번 통과해서 옆으로 가게 한 다음에 뒤쪽으로 바닥 뒤로 해서 뒤에서 다시 앞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또 밖으로 나가고 한 코만 여기에서 한 코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멍으로 다시 나와서, 전 지금 영상을 찍느라고 조금 불편한데 그냥 하실 때는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당겨 주시고 여기서 그냥 숨기셔도 되고 한번 트위스트해서 돌려서 돗바늘 살짝 당기면 매듭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잘라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가방 속바닥이 움직이지 않아서 좋아요. 자, 이제 가방에 손잡이와 자석을 달아 볼 텐데요. 자석과 손잡이를 달기 전에 스팀 다리미가 있으시다면 가방 안쪽을 한번 쭉 다려 주시면 가방이 조금 더 고르고 편편해집니다.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스팀 다리미가 있다면
가방 안쪽을 한번 스팀으로 쭉 달여주셔도 좋다는 얘기였고요. 손잡이부터 달기보다는 자석부터 다는 게 좋아요. 가운데를 찾기 위한 거죠. 가운데 중심을 잡아 놓으면 손잡이가 삐뚤어 달릴 확률이 줄어드니까요. 그런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가방 폭이 여기 지금 3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8cm 부분 여기에 이 부분에 마커를 끼울게요. 그래서 자석을 여기에 먼저 달아서 중심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그다음에 일반 실과 바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살짝 안쪽에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각자 자기 방법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뭐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어서요. 근데 너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는 마시고요. 실을 그냥 여러 겹으로 해서 좀 단단하게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닫다가 자석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X자로 넘어갈 거예요. 뭐 제가 다는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고요.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치도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살짝 안쪽에다가 지금 달고 있어요. 한 1cm 정도 가방 입구에서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달고 안쪽으로 다시 바늘 넣어서 아래쪽으로 종이를 갈라서 꿰매야 자석이 덜 움직이고 딱 고정이 되겠죠. 바늘이 뾰족해서 내가 가르지 않아도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X자로 올라와서 뒤에서 앞으로 마무리는 원래 할 줄 아시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바늘에 실을 2번 정도 감고 바늘을 그대로 빼주시면 매듭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편물에 조금 통과시킨 다음에 빼서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한쪽이 달렸고요. 반대쪽.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 달았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해서 한 군데마다 매듭을 다 지으면 실끝이 튀어나와서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지나가서
다시 또 뒤로 지나가서 만약에 가방 안감을 맡기실 거면 자석도 거기에 부탁을 해서 그냥 천에 박는 자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감을 하고 나서 자석을 손으로 나중에 따로 달면 안감이 들떠서 가방을 여닫을 때마다 이 사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자석은 안감할 때 같이 부탁을 하시고, 이 자석은 뭐 다른 데 쓰시거나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안감 맡기실 때는 이 손으로 다는 자석은 함께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이 자석을 달아주진 않거든요. 고정하는 자석을 안감에 박아줍니다. 더 이상 바느질이 안 돼. 여긴 3번만 해야겠어요. 똑같이 편물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통과해서 숨겨주시고, 실은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마커 빼고, 자, 이제 가운데가 딱 잡혔어요. 그럼 이제 자석을 기준으로 손잡이를 달 위치를 정합니다. 요쯤에 달아볼게요. 자, 이 정도 사이즈 가방에 다는 가방끈의 길이는 41에서 42cm 정도가 토드백으로 적당합니다. 어깨에 매는 사이즈를 원하시면 한 60cm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자석을 가운데 놓고 어디쯤에 할지 미리 센치를 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자석 달 때처럼 마커로 미리 표시를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안쪽에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돼요. 저는 자석까지 해서 자석 가운데서 둘, 넷, 다섯 번째 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 그러니까 10코를 두고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빼뜨기 살짝 아래쪽에 손잡이를 대고 그냥 홈질해 주시면 돼요. 이 맨 위쪽은 2번 정도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느질 바늘은 되도록 뾰족한 걸 쓰셔야 바느질 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뒤 보시면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뭐 2번씩 박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홈질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2번씩 하면 훨씬 튼튼하겠죠? 이렇게 디귿자로 하고 맨 위는 한 번 더 꼬매주시고 이제 안쪽에서 매듭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정도 바늘에 감아주고 쑥 밀어서 빼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홈질 방법으로 달았고요. 이렇게 홈질 한번 가고 다시 와서 전체 구멍을 메꾸는 방법으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편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달아주세요. 네, 가방 손잡이까지 모두 다 달아줬습니다. 자, 검정색은 안감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겹짧은뜨기라서, 그리고 페이퍼연이 워낙 탄탄해서 가방에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에 속주머니도 있고 하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가까운 수선집이나 동대문에 보내셔서 안감을 맡기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석이 아예 안감에 박히기 때문에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해도 안감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손바느질로 하면 여기가 자꾸 뜨거든요. 그리고 안감 하고 나서 손잡이는 똑같이 손으로 달아줬습니다. 손으로 가는 게 싫으시면 안감 하실 때 손잡이 박아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멍대로 박아지지 않고 그냥 미싱으로 주르륵 박아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 방수는 모두 다 되는 종이실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쁜 외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땀에 따라서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폭이 커지면 기장이 짧아지고요. 폭이 좁아지면 기장이 길어지겠죠. 같은 실로 떴지만 손땀에 따라서 사이즈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베이지가 조금 작고요. 기장은 베이지가 조금 더 길어요. 끝쪽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매듭에 통과하면 이렇게 끝에 달랑달랑 핸드메이드 라벨이 달립니다. 한 번 꼬매는 게 약간 불안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너무 꽉 달지 않으셔야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거든요. 그래서 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렇게 통과만 시켜주셔도 안 풀려요. 핸드메이드 라벨 이렇게 흔들거릴 수 있게 너무 꽉 매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